1918년 11월 11일 서부전선의 총격이 멈추었습니다. 프랑스 국토에서 4년간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은 벨기에부터 알프스까지 진군했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분위기는 베르딘에서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이렇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적들은 이곳을 지나지 못할 것이다! 20년 뒤 더 큰 전쟁이 세상을 닥쳤고 프랑스는 타격을 받아 땅에 쓰러진 채 반죽음의 숨소리를 겨우 내쉬었습니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고통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분연히 일어서서 타오르는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를 널리 전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 그는 군사재판에서 반역자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 그의 이름은 샤를 드골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 기갑사단에 빠르게 굴러가는 바퀴에 박살났을 때 드골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지도자들이 서명한 터무니없는 휴전협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프랑스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독일이 지배하는 비시 정부는 공식적인 드골 장군을 반역자로 선언했고 붙잡으면 4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총검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백만의 프랑스인에게 드골 장군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1918년 휴전 기념일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짜릿한 날이었습니다. 창조의 여명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날만큼 세계적인 흥분, 희망, 기쁨으로 충만한 때는 없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4년의 학살이 끝난 후 무려 450만 명이 죽음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1918년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한 사람, 샤를 드골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가 드골의 주장에 따라 10개의 기갑사단을 창설했더라면 히틀러의 군단들은 감히 라인 지방에 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를 공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드골은 현대전이 어떤 형태로 발발할지 명확하게 내다본 선각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전격전을 묘사하는 책을 처음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9년 전 샤를 드골은 미래의 군대라는 책에서 세상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줄 충격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군부를 지휘하던 책임자들은 독일과 국경을 마주한 곳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벽을 세우고 대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그들이 싸웠던 것과 같은 부류의 전쟁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방어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한 전쟁은 참호전과 대규모 보병대가 전진해오는 보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드골 장군은 다음 전쟁에서 마지노선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프랑스군 지휘부에 경고했습니다. 독일은 벨기에를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여 마지노선이 없는 프랑스 벨기에 국경을 320km를 건너 침공에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정광석화의 공격에 프랑스 육군은 과거 나폴레옹이 발명한 분당 2회의 발사 수준의 부식 소총으로 대응하려는 어리석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속력을 높이는 가솔린 기관, 1km를 1분에 주파하는 장갑차와 탱크, 시간당 640km를 날아가는 전투기 등으로 싸우는 기계 중심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지도부는 드골의 의견을 황당무계하다고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패탱은 드골의 책이 웃음거리라고 쏘아붙였고 명성 높은 베이강 장군은 프랑스군에 대한 사악한 모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10개의 기갑사단 창설? 터무니없는 소리. 그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들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장에서 연료 부금은 어떻게 하고?
숲이 울창한 언덕과 진흙에서 탱크와 장갑차가 어떻게 싸운단 말일까? 드골의 그런 생각은 당시 조건에서 볼 때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고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프랑스인들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독일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골의 책을 읽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심도 있게 연구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로 나치 기계화 부대의 책임자는 기계화 전쟁의 모든 것을 드골 장군에게 배웠다고 히틀러에게 보고했을 정도였습니다. 나치 당원들은 젊고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드골의 주장과는 정확히 일치하는 기갑사단을 창설해 전선에 투입했고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빠르고 훌륭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운 10만 독일군이 42일 만에 프랑스군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5,000대의 탱크와 3,000대의 전투기는 500만 프랑스 보병의 사기를 꺾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백기투항하고 독일의 군인 200만 명의 포로로 붙잡히기까지 인류사를 통틀어도 이 정도로 많은 병력이 포로로 잡힌 적은 없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정복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이죠. 그 치명적인 6주 동안 드골은 자기가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전투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독일 군대는 프랑스 전역을 휩쓰며 파죽지세로 해안으로 나아갔지만 노르망디 해안 근처의 아부빌에서 드골 장군의 기계화 부대를 만나 구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드골은 독일군의 전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과거에 뉴욕에 근거해 두고 있는 싸우는 프랑스 군인 사절단 소속의 피에르 베네딕투트 사령관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사령관은 1년 반 정도 드골 장군과 런던에서 함께 일했는데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드골 장군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드골이 겉으로는 위험있고 냉정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밝고 빛나는 화염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했죠. 드골의 부하들은 그를 경애하는 동시에 아주 존경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동료조차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늘 장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드골은 역사, 철학, 경제학 분야의 책 읽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고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골 장군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런 성격 탓에 뻣뻣하고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며 냉랭할 정도로 예의 바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냉장고에서 나온 것처럼 차갑다고 말할 정도였죠. 육군 대위였던 젊은 시절 어느 날 파리의 미술관에서 매력적인 프랑스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쥐어짤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내서 그날 오후 함께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차를 그녀의 옷에 쏟고 말았죠. 그 후 5달 뒤 드골은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드골 장군은 3번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친 것은 베르딩에서 터진 포탄 파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기절한 채로 쓰러진 그를 하나씩 독일의 포로로 붙잡았고 그는 5번 탈출했고 5번 붙잡혔으며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대부분 독방에서 감시를 받은 채로 지냈습니다. 한 번은 손톱을 다듬는 줄 칼로 터널을 파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드골은 1940년 6월 18일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상륙했으나 주위에는 참모도 자금도 병력도 없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열정적으로 그를 환영했고 패배로 인한 당혹스러운 수백만 프랑스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드골은 방송에 나가서 프랑스가 비록 전투에서 패했지만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프랑스 군인과 노동자들에게 영국으로 건너와 자신의 대독일 항쟁에 협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호소에 전 세계의 신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차를 훔쳤다고 영국 해역까지 온 다음 뗏목을 타고 노를 저어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은 비행기를 훔쳤다고 영국으로 날아왔죠. 비행훈련은 고작 15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견습 조종사는
파괴된 전투기 3대의 부품을 빼내 새로운 전투기를 조립해 지브롤터로 날아오게 됐습니다. 프랑스인 학생 5명은 4m가 조금 되지 않는 카누 2대를 나누어 타고 누르조어 영국에 내렸는데 그들의 품에는 교과서가 안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드골은 곧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5군데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으며 이어 인도의 프랑스 영토와 태평양의 프랑스령 섬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골 장군의 프랑스 전사들은 비시 정부가 시리아를 내놓도록 만들었습니다. 드골은 프랑스가 족쇄를 차고 있는 한 론의 십자가 아래에서 프랑스 혁명의 함성인 승리 아니면 죽음을, 자유 아니면 죽음을 외치며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파파게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